복지상식,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긴급복지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과 같은 이런 노인들을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를 이렇게 생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65세 이상이 됐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랑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을 다 합치지만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월 9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남편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를 해서 월 196만 원을 벌고 부인은 아파트 청소를 해서 월 196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단순히 합계하면 392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단 96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96만 원을 번다. 그러면 96만 원을 공제하면 100만 원이죠. 또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70만 원만 번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부인이 196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을 번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금액의 액수를 합치면 1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재산이 있지 않는 한, 뭐 5억 이상 정도의 재산이 있지 않는 한, 뭐 웬만하면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과 국가가 이렇게 공적으로 확인하는 재산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3평인데 한 5억 4천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시가가 그렇다는 뜻이고 이른바 공시지가는 한 4억 8천만 원일 수도 있고 4억 5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그래도 상당히 이 시가와 공시지가가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보는 작은 건물들 이런 경우는 시가가 한 20억이어도 공시지가가 한 5억이나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저런 야산의 경우에는 시가가 10억이어도 공시지가가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 5천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이지 않는 한 일단 기초연금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면 좋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면 즉시 연금을 받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나에게 정보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매년 이렇게 수급자 선정 기준이 좀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매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20만 원에서 138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혹은 소득을, 특히 근로소득을 환산하는 방식이 매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더 유익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거나 또 받지 않더라도 큰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신청해도 안 되지만 작년에 신청해서 아리사리하게 안 됐던 사람은 올해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계속 알려주는 제도가 없는 데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이 정보를 계속 주기 바랍니다 라고 동의를 하면 5년 동안 기준이 바뀔 때마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지급여는 신청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신청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된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초연금은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거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을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뭐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그보다 더 앞서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대개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는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홀수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에, 짝수년에 태어났으면 짝수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흔히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무상입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대개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장려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공짜입니다. 아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있다가 막상 아팠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본인 부담이니까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암검사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6대 암이라고 합니다만 6대 암 중에 2대 암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무상으로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 대장암입니다. 자,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남녀가 다 공짜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검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로 오르셨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건강검진만 하고 맙니다만 뭐로 오셨어요? 건강검진 하러 왔는데요. 암검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암검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자, 암검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때 암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대장암 검사는 공짜라고 했죠. 그런데 대장암 검사를 받으려면 미리 변을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개 건강검진을 하는 날은 아침에 굶고 와라고 합니다. 대개
전날 저녁 8시 이후부터서는 물도 마시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물도 마시지 않고 굶고 가면 아침에 장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이제 변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내가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콩알만하게 이제 비닐위에 딱 싸가지고 있다가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건강검진 왔습니다. 암검사도 해주세요. 하면서 변을 내면 이제 변 검사를 해서 대장암 검사를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대충 안 해도 되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무상입니다. 한때는 40살 이상인 사람만 무상이었는데 30살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금은 20살 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사가 무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오. 자궁경부암 검사. 되게 어르신들 잘 안 하십니다. 대개 자궁경부암 검사는 중년쯤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잘 안 합니다. 물론 그때는 암 발생률이 매우 낮아요. 자, 그렇지만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릿느릿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0기나 1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방치를 하면 이제 3기나 4기까지 된 이후에야 발견되고 그때 수술을 하면 다른 부위로 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위암, 간암, 폐암 이런 암들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암 검사가 자신이 뭔가 좀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면 검사비를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검진할 때 뭐로 오셨어요? 건강검진으로 왔습니다. 암검사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 부담금이 무상이거나 많이 내도 1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암검사를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어르신들에게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키면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보험은 꼭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치매 보험 하나는 가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치매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치매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치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민간 보험회사에서 치매 보험료로 걷어들인 돈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타묵은 급여가 50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매 보험료로 우리가 10,000원을 낸다면 치매 보험 급여로 타가는 돈이 100원이라는 뜻입니다. 보험료가 100원이라면 타먹는 돈이 1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치매 보험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보험이지만 가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은 보험이 아니죠. 이유는 치매보험조차도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달라고 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도 달라고 하면 주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좀 치매 간병비에 좀 보탬을 주면 좋겠다 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자녀들에게 내가 치매보험 가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자녀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치매보험 증서가 나와서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치매보험의 간병급여를 받아야 할 어르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15가지 질문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15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못 맞추면 치매를 살짝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러면 몇 년, 2000년, 2020년 11월 뭐 3일 뭐 화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4개 문제를 맞춘 거죠. 대개 치매 선별 검사를 할 때 뭐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하고 함께 올 수도 있겠죠.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왔죠. 예, 몇째 딸입니까? 한참 딸을 쳐다보다가 네가 몇째냐 이렇게 물어보면 1점을 깎아 먹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사가 뭐 이렇게 볼펜이나 무슨 뭐 연필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볼펜이나 연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1점을 먹는 거지만 막대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냥 누구든지 평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물어서 15가지가 통과가 되면 치매가 없는 거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혹은 자녀랑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면 몇십만 원 돈을 자기가 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면 공짜입니다. 아마도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치매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약을 드시면 약값 영수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값 영수증에 본인 통장 사본을 갖고 보건소에 가서 약값을 지원해 주세요 하면 매달 3만 원까지 약값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약값이 32,000원이면 3만 원을 넣어주고 약값이 28,000원이면 28,000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넣어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치매 약을 드시고 있다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요양 인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혹은 가족이 우리 집에 이런 어르신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시오. 그러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등 뭔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면 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셔요? 자,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반찬은 뭐였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불편함이 없으세요? 화장실 가는 것은 어떠세요? 세수는 어떻게 하셔요? 옷 갈아입는 것은 괜찮으셔요? 혹시 관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으세요?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것이 한 50가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50가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점수화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95점에서 100점 사이다 그러면 1등급을 줍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그냥 몸져 누워있는 분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침대 생활을 해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좀 낫지만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딸랑 붙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 2등급 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 3등급, 4등급을 주고 치매가 있는 분은
꽤 일상생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분도 5등급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이렇게 받으면 등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대개 1등급하고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집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시설에 가서 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뭐 예를 들면 낮 시간에 가서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서 지내다가 저녁에 오는 주약 보호,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단기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에 있으면서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뭐 방문 요양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를 이용하면 15%가 본인 부담이고,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20%가 본인 부담이고, 식대를 본인이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약으로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것도 국가가 내주고,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직도 소득이 낮다. 그러면 60%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조금 소득이 있지만 평균 수준보다는 좀 낮다. 그러면 4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무료일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충 100만 원어치를 이용해도 6만 원 정도만 내면 이용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언제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굳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돈 있으면 좋은 음식 먹고 또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부득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저는 활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뭔가 좀 그런 불안, 공포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실 때 약 한 30% 내외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암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매달 암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암을 포함해서 4대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5%로 낮춰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어치 암에 걸렸을 때 100만 원어치 의료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내가 5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 그러면 25만 원만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몇 년 사이에 의료보장과 관련된 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비보험이니 암보험이니 가입하지 않아도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는 보다 복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개선해 가고 있다. 특별히 저는 여기 계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겠습니다만, 어르신 자녀들 중에 지금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녀들에게 꼭 우리 어르신들께서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된다네, 이런 좀 나쁜 소문만 듣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정말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아마 2060년 전후가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러면 2060년 되면 너 나이 몇 살 되냐? 그게 한 100살쯤 될 것 같은데, 야, 100살 때까지 타먹다가 죽으면 되제. 무슨 100살 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냐?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떤 바보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 기금 고갈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약속한 것보다 적게 주면 고갈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 60세나 65세에 주던 것을 70세라든지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개시하도록 하면 보험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1988년이죠. 가입하신 분들은 70년 가입, 40년 가입 시 소득의 70%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가 10년 후에는 60%로 바꿨고 다시 50%로 바꿔서 지금은 점점 낮추어서 한 45%도 안 됩니다. 그런데 88년에 가입한 사람은 그때의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연금은 62세, 63세 이렇게 늦추어서 65세까지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60세가 될 때 20년 가입해서 62세 때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61세나 62세까지 자기가 보험료를 내면,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더 냈다. 그러면 22년 가입자가 되면 110만 원을 탑니다. 만약에 과거에 자기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안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그 기간이 만약에 한 10년쯤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30년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가입자가 연금을 100만 원을 탈 때 30년 가입자는 150만 원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냐? 연금을 처음 탈 때 100만 원, 15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2%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 타던 사람은 102만 원, 그 다음에는 104만 원, 그 다음에는 106만 원, 그 다음에는 108만 원, 그 다음에는 110만 원. 실제로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15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은 2%가 오른다면 153만 원, 156만 원, 159만 원, 162만 원, 16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0년 정도 연금을 타신다면 100만 원에서 시작한 사람은 한 140만 원 전후에서, 그리고 150만 원에서 타기 시작한 사람은 210만 원 전후에서 연금이 종료가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넣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고 활용하도록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복지 상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아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서 다음으로 들어가서 카페를 클릭해 보셔요. 카페 커피 파는 집 카페. 그럼 카페 포탈이 나옵니다. 카페 포탈. 그래서 카페 포탈에서 이제 이렇게 돋보기 같이 생긴 거에다가 클릭하고 복지라는 낱말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복지라는 낱말이 든 카페가 297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라는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지 자료실, 기본 자료실 이런 곳에 들어와서 보면 무궁무진한 복지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 상식은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